오늘은 제주도 2박 3일 동안 우리 가족이 이제 여행하고 왔던 그 여행 경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. 2박 3일 제대로 플렉스하고 온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영상, 제주도에서 뭐 항공료, 숙박비, 렌트비, 그리고 매일마다 먹었던 각종 음식값들, 에 썼던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7월 22일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해 2박 3일을 놀고 22일 저녁 8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3일을 뭐 풀로 제주도에 머물면서 놀고 먹은 총 비용은 212만 850원이었습니다.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일 수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었네요. 예약을 시작하면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은 뭐 어김없이 적중했고 오히려 조금 오버했습니다. 뭐 사실 이번에 그 여행하면서 기왕 여행하는 거 좀 기분 좋게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편안하게 여행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뭐 합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는 지출해도 뭐 다른 편익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지출을 그렇게 아끼진 않았거든요. 하나하나 결제할 때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막상 결제 내역을 다 합쳐놓고 보니까 잔잔한 비용들이 모여서 꽤 많은 비용을 이제 지출하게 된 거죠. 어쨌든 이번 제주도 여행 3일 내내 화창한 날씨 덕에 너무 좋았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 맛있어서 뭐 가족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어쨌든 뭐 돈은 많이 썼지만 그만큼 이제 즐거운 여행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. 혹시나 제주 여행을 앞둔 분들께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출발 전에 뭐 일단 예약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. 출발은 아침 일찍이긴 해도 휴일인 토요일 출발이라 항공료는 4인 기준 39만 9,600원. 도착은 평일 저녁이라 27만 9,200원에 예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여행 계획을 저희처럼 급하게 잡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뭐 저는 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사실 항공권이나 이런 거 끊는 데는 익숙하진 않거든요. 아이들 방학 일정에 맞춰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행 티켓 수요가 많은 시기가 좀 겹쳤던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거 아닌가. 그래서 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갔다가 저녁 늦게 도착하는 뭐 이런 일정인데 나름은 이제 그 일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총 비용은 2박 3일간 212만 850원.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료는 39만 9,600원. 제주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오는 데는 27만 9,200원. 호텔 리젠트 마린이라고 뭐 그렇게 이제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은 나름 깨끗하고 바닷가에 위치해서 뭐 접근성도 좋았는데 2박을 숙박하는데 뭐 가족 남자 여자 해갖고 방 두 개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방 두 개에 2박씩 해가지고 44만 6,100원. 아마 뭐 패밀리룸이나 이런 걸 만약에 예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숙소는 뭐 패밀리룸이 없어서 저희는 일반실을 잡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호텔은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4명이서 함께 지내기에는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.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일반실 두 개를 나눠서 엄마와 딸, 아들, 아빠와 아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냈습니다. 편하긴 하더라고요. 화장실, 샤워 등을 따로 할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덕분에 숙박비는 조금 더 지출해야 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큰 방을 예약해서 뭐 지냈다면 4명이 같이 지냈다면 숙박비는 아마 10만 원 이상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패밀리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. 바이오리듬이 비슷한 2명씩 방을 나눠서 지내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많았습니다.
그 이제 누구는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누구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사실 뒤척거리면서 다른 사람 깨기까지 이제 뭐 TV도 못 보고 이렇게 누워있기가 상당히 지루하잖아요.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렌트카는 QM6를 3일 내내 쓰는 비용으로 자차 보험료를 포함해서 13만 7,350원을 결제했습니다. 뭐 2박 3일이긴 하지만은 아침 일찍 도착해서 저녁 때 출발하는 일정이나 사실상 3일 렌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주도 렌트비는 정말 싸긴 쌉니다. 첫째 날 아침 7시 비행기라 6시까지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5시 20분경에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동했습니다. 그래서 34,900원의 택시비를 지출하면서 시작했고요. 뭐 대신에 짐 들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편하긴 편했습니다. 왕복 택시비 한 75,000원 정도, 그러니까 올 때도 이제 한 4만원 좀 넘게 지출했으니까 75,000원 정도를 발생했는데,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편해서 이걸 이용했고,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뭐 교통비는 이거보다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차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, 차를 가져가면 김포공항 주차비가 뭐 그 공항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하루 2만원, 주말 같은 경우에는 3만원, 그래서 주말 이틀 포함한 평일 하루까지 하면은 한 8만원 정도 오면은 이제 주차 가능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주차비나 어 이 주차비나 이제 그 택시비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. 근데 뭐 내기로만 쓰고, 그리고 이제 집 앞까지 택시가 왔다가 뭐 그때 와가지고 또 바로 이제 게이트 앞에 택시를 불러갖고 타니까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더 편하다 생각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. 사설 주차장에 주차 대행을 맡기면 대행료 10,000원에다가 평일 10,000원, 주말 15,000원의 주차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말 이틀 포함해서 총 5만원이면은 뭐 사설 대행에 맡길 수 있는데,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불안한 얘기들도 들리지만,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택시가 훨씬 더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뭐 택시비를 지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. 아침 식사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먹기로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간단히 요기도 할 겸 음료와 프레즐 가격으로 이제 16,000원을 지출했습니다.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를 용둔의 해장국에 방문해서 고사리 해장국 2개, 매운 접짝뼈국 2개를 주문해서 46,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습니다. 근데 뭐 저도 이제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용둔의 해장국, 고사리 해장국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주도 온 느낌도 물씬 풍기고, 접짝뼈국은 뭐 약간 돼지국밥 육수에다가 그 뼈를 넣어서 우린, 그러니까 돼지국밥 플러스 감자탕 요런 느낌, 뼈 해장국 요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뼈가 굉장히 신선하고 국물도 담백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공항에서도 멀지 않고,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뭐 도착하자마자 하기에는 뭐 장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접짝뼈는 머리뼈와 갈비뼈 사이에 그 뼈를 접짝뼈라 하는데, 그 뼈국이 이제 뭐 이 집에선 굉장히 유명했는데 제 입맛에는 고사리 해장국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뭐 고사리 해장국으로 좀 편하게 속을 달래고 시작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육수보다는 건더기가 많을 정도로 가늘게 찢은 고사리와 고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. 나오는 양에 비해 뭐 고사리 해장국 11,000원, 접짝뼈국 12,000원이라는 가격은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여기 사진 보시면은 먹음직스럽죠? 요게 이제 고사리 해장국, 그리고 요게 접짝뼈국. 발음은 좀 어려운데 굉장히 뭐 이색적인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생각보다는 뭐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사진을 찍고 싶다는 이제 둘째, 뭐 여러 가지 꽃이나 이런 거, 뭐 꽃사진을 좀 찍고 싶다 해서 검색해 보니까 미스틱 3도라는 베이커리 카페 정원이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커피 2잔과 빵 2개를 주문해서 36,700원에 결제를 했습니다.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아 카페 뒤편에 이제 넓은 정원은 사진 찍기는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페를 가신다 그러면은 여기 그 미스틱 3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커피값과 빵값에는 잘 꾸며진 정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가격은 좀 되는데 뭐 그렇다고 못 마실 정도의 가격은 아니고 조금 비싼 커피, 조금 비싼 빵 그런 느낌? 그리고 이제 뭐 카페에서 사진 다 찍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
정호영 셰프가 운영하는 우동 카덴을 방문했습니다. 우동, 냉우동, 흑돼지 우동, 새우카레 우동 이 4개와 연어 막기를 주문해서 58,000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는 뭐 국물도 간간한 게 맛이 있었고 면발도 탱탱하고 쫀득쫀득한 게 좋았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 냉우동에는 면이 정말 뭐 쫀득함을 넘어서 뭐 정말 탱탱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흑돼지 우동에는 흑돼지가 들어가서 돼지 우린 그 맛이 육수에 배어들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, 카레 우동은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걸 먹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뭐 주유등이 켜져갖고 5만 원을 주유했는데 요게 이제 저한테는 실수였습니다. 제주도가 뭐 가보면은 매번 이제 이동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어서 저는 첫날에는 좀 여유있게 기름을 넣어놓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5만 원을 주유했는데, 요번에는 제주시 위주로만 좀 돌아다녀서 그런지 렌트카 반납할 때 보니까 기름이 한 15,000원어치? 그러니까 눈금으로 꽤 이제 여유 있는 정도가 이제 남아있더라고요. 요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렌터카 빌리시는 분은 처음에 이제 주유할 때 한 3만 원 정도 이상은 주유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출 뭐 한번 주유하고 다음에 모자르면 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반납할 때 저처럼 기름값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. 숙소에 짐을 풀고 나가기 귀찮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제주 시내에 있는 모니카 통닭에서 고추야채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, 양념 한 마리씩을 사서 39,000원에 이제 숙소에 가져와서 먹었습니다. 그래서 맥주하고 뭐 음료를 좀 사다가 숙소에서 먹었는데, 뭐 고추하고 야채를 갈아서 닭에 바르고 튀김옷을 입혀갖고 그걸 튀겼는데 고추향도 나고 야채향도 좀 나고 굉장히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라이드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고, 2일차 대회에서는 아침에 뭐 아침잠이 뭐 와이프하고 딸은 좀 많기 때문에 여유있게 집에 숙소에서 쉬라고 하고 아들과 함께 둘이서만 나와갖고 혼마띠 국수라는 데서 이제 고기국수를 먹으려고 방문했습니다. 근데 몽국이 있길래 저는 몽국을 주문하고 아들은 고기국수를 주문했고, 그리고 이제 접시고기가 이제 막 삶아졌다 그러길래 접시고기 하나를 이제 주문해서 27,000원에 이제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몽국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 몽국과 이제 뭐 접시고기 이건 좋았는데, 고기국수에는 여기 보시면은 김가루를 좀 넣었는데 고기국수 특유의 담백함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 김가루가 보통은 양념장이 배어든 이런 국 베이스의 육수에서는 그 육수 맛에 이제 김가루 맛이 더해져갖고 더 이제 맛있어지는데, 이렇게 뽀얗게 먹는 국물에는 이 김가루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. 점심이 지나 뭐 와이프와 딸 뭐 둘이 이제 그 제주에서 유명한 이제 빵집을 검색해 봤는데 뭐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뷰 맛집이었습니다. 서귀피안을 방문했는데 서귀피안은 이제 섭지코지 해변가에 자리 잡아서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. 커피 2잔, 초코음료 1잔, 그리고 베이글 2개, 크림빵 1개를 41,500원에 결제했습니다. 뭐 일단은 제주도는 뭐 3, 4명이서 앉으면 한 4만원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점심 먹고 카페 한번 들렸다가 저녁 먹고 뭐 아침 먹고 하면은 그냥 하루에 최소 이제 20만 원은 그냥 먹는데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고, 특히나 저녁이나 이럴 때 조금 뭐 흑돼지나 회나 이런 걸로 특별식을 한다 그러면은 먹는 비용은 확실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대파와 소고기 크림치즈를 넣은 베이글이 제 입맛엔 좀 짰는데 딸은 좀 맛있다고 하나를 먹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포장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 포장해서 요걸로 이제 저녁 대신해서 딸은 해결했습니다. 저녁 식사는 제주공상이라는 흑돼지집에서 먹었는데 총 14만 3천 원어치를 먹었거든요. 뭐 고기는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. 배도 불렀고, 특히나 이제 뭐 고기를 직접 구워 주셔서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, 고기 퀄리티가 좋았습니다. 육즙 가득한 고기도 맛있었지만은 같이 나온 이 고사리 장아찌 요거 진짜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보리김치 이거는 물김치로 나오는데 보리김치 이거 맛있어서 이건 추가 비용을 2,000원인가 3,000원 받는데 추가 비용을 내고 하나 더 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 더 시킨 보리김치는 조금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.
함께 먹었던 가족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집이었습니다. 맛도 이제 좋았고, 좋았습니다. 뭐 보면은 흑돼지 골목 아니면 이제 유명한 흑돼지집 그 가격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싸거든요. 보면은 한 180g 정도에 한 23,000원 정도가 지금 유명한 흑돼지집 가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고 구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숯도 좋았고 거기에 같이 구워 먹는 백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기 먹는데 이제 그 양념 역할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. 고기를 먹는 동안 일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가 1, 2, 3층이 이제 고깃집인데 최소 2층 이상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2층에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고기를 먹고 나서 아이들은 먼저 쉰다고 숙소로 들어가고 와이프하고 고등어회를 먹기 위해 그 숙소 주변에 있는 기회횟집을 방문했습니다. 뭐 별다르게 이제 찾아보고 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있길래 한번 들렸는데 뭐 생각보다 좋았습니다. 서울서는 먹기 쉽지 않은 기름진 고등어회 뭐 맛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름 맛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냥 고등어 맛인 것 같아요. 고등어회 한 접시에 4만원, 한라산 한 병, 별빛청아 한 병 이렇게 먹고 51,000원을 결제했습니다. 물론 뭐 여기 가시면 고등어회 플러스 뭐 딱새우 해가지고 8만원, 85,000원짜리 이제 코스도 있고 뭐 세트 메뉴도 있는데 저희는 1차에서 워낙 배도 부르게 먹었고 새우회는 매번 먹지만은 비싼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서 고등어회만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날은 오전에 푹 쉬고 퇴실 시간에 맞춰 오세득 셰프가 운영하는 오펜파이어를 방문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본 것도 있었고 평소에 오세득 셰프가 이렇게 나와서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맛있게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서 방문했는데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. 당일 예약은 받지 않고 있고 다행히 저희는 뭐 그렇게 대기 손님이 많거나 바쁘지 않아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옥돔빠에야 이게 2인 기준이거든요. 59,000원. 갈비빠에야 2인 기준 42,000원. 그리고 망고 주스 하나를 주문해서 총 102,000원을 이제 결제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먹는데 빠에야는 이렇게 정식으로 만드는 건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한 번 정도 경험이면은 충분하다. 다음에는 뭐 굳이 이런 생각? 해초와 옥돔이 이제 통으로 올라간 옥돔 빠에야는 가시를 발리느라 맛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갈비 빠에야 고기는 어떤 부위인지 몰라도 뭐 좀 부드러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. 꽤 쫄깃쫄깃을 넘어서 좀 찔깃찔깃한 느낌이 들 정도? 그럴 정도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. 기대가 컸던 탓인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끼였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옥돔이 통으로 올라간 옥돔 빠에야. 요 주변에 있는 거는 이제 톳이나 이런 해초류거든요. 그리고 갈비 빠에야에는 고기 양은 생각보다 큼직큼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기 양만 생각하면 아마 200g 이상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전반적으로는 빠에야가 조금 짭짤한 간이 좀 제 입맛에 이렇게 짭짤할 정도면은 좀 싱겁게 먹는 분들한테는 먹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빠에야를 다 먹고 이제 함덕해수욕장을 갔습니다. 날씨가 뭐 너무 좋아서 바다에 갔더니 역시나 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근데 함덕해수욕장에 가서 정말 이 바다 색깔이나 주변 풍경이 동해와 서해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제주도 바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. 햇볕이 좋아서인지 바다 색깔이 이제 너무 예뻤고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뭐 모래성도 이제 만들고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에메랄드빛 바다 그 자체죠. 그리고 그 화산섬 자체에 있는 그런 시커먼 바위들과 이 바다 색깔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언덕에 있는 그런 초록색 숲들 이런 것들이 이 함덕해수욕장 가니까 이게 저도 이제 바닷가 강릉이 이제 고향이라 바닷가에서 이제 그런 바다는 많이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주 바다에 약간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제주에서 마지막 저녁은 사실 제주 음식 한 상을 이제 먹을 계획이었습니다. 제주 음식은 뭐 토끼와 거북이나 이런 식당에 가면은 갈치구이, 갈치조림 그리고 뭐 무슨 성게 미역국 해서 제주 토속 음식으로 한 상 차려갖고 그게 한 상당 뭐 8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냥 4명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집들이 있는데
이걸 원래는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제주 도를 떠날 생각이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좀 어,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볍게 먹으려고 이제 평양냉면집을 이제 찾아서 옥남면옥을 방문했습니다. 물냉면 2개 그리고 반냉면. 요건 이제 비빔인데 육수를 섞어서 먹는 냉면이라 해서 반냉면이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들기름 메밀면. 그 냉면에다가 들기름과 이제 백김치 그리고 이제 그 김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 아주 와이프가 너무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주 수육 한 접시를 시켜서 59,000원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. 와, 근데 냉면 먹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제주도에 정말 제대로 된 냉면집이 하나 있더라고요. 황해도식 냉면으로 서울서 즐겨 먹던 이게 평양냉면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. 평양냉면은 조금 밋밋하고 거기에 나는 약간의 고기 육수의 향, 뭐 요런 것들 약간 밋밋함에서 주는 뭐 찾는 담백한 맛 요런 것들이 좀 생명인데 여기 이 옥남면옥은 진하고 개운한 육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가면 맛있게 먹는 법이라 해서 레시피에 까나리 액젓 2방울 정도를 이제 넣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웬 냉면에 까나리 액젓 이러고 이제 좀 의문이었는데 막상 2방울 정도를 넣고 국물을 다시 먹으니까 감칠맛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적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이 조금 더 그러니까 냉면 자체가 이제 간이 잘 돼 있고 맛있는데 거기에 까나리 액젓을 넣으니까 뭔가 그 맛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가서 드시면 꼭 까나리 액젓은 한두 방울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주도를 다시 찾게 되면 옥남면옥은 꼭 다시 한번 방문할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도 먹기 힘든 뭐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렌트카를 반납하고 이제 공항행 비행기에 올라 뭐 서울에 도착하니까 흐리고 비 오고 뭐 강풍까지 불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착륙할 때 비행기가 막 흔들려가지고 좀 놀랬어요. 제가 이제 또 약간 비행기 타면은 좀 겁이 많아서 손에 땀까지 살짝 나더라고요. 일정대로 도착했다면 할증 전에 이제 탈 수 있었던 택시를 10시가 지나 도착해가지고 할증 요금이 붙어서 41,200원에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제주 여행을 다 마치고 저 여행 경비를 결산해 보니까 212만 850원을 지출했습니다.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뭐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날씨도 고마웠고. 아마 똑같은 4인 가족이어도 숙소, 항공권 예약 시기, 그리고 식당 선택, 그리고 메뉴 선택 이런 거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여부 등에 따라서 한 3, 40만 원 정도는 아마 여기에서 더 저렴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뭐 가서 더 고급 식당이나 이런 걸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잘 놀고 먹을 수 있다라는 요런 정도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족들이 쉬는 동안 뭐 제주도 항쪽으로 해서 조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도 있고 한데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좀 뜨겁긴 했지만 3일 내내 맑은 날씨와 멋진 구름은 제주도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에 충분했습니다. 아이들도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는 걸 보니까 좋긴 좋았던 모양입니다. 뭐 물론 이제 여행에서 올 때쯤 돼서 좀 지쳤을 때는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늘이 3일 내내 거의 이제 이 정도였어요. 한라산도 이제 너무 뭐 정상 부분만 구름에 좀 가려 있고 한라산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일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. 최근 제주도 물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소라값이 이제 양에 비해 너무 비싸다. 그리고 고등어회 뭐 11점에 뭐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좀 바가지다 생각될 정도로 비싼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서 찾는 음식점은 대부분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고 있죠. 그리고 흔히 먹는 음식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좀 비싸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제주도에서 사는 분이다 그러면은 매번 관광객들이 찾는 이런 음식점에 찾아와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서울도 외식 물가가 최근 많이 올라서인지 뭐 전체적인 음식값이 먹으면서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. 인당 메뉴에 뭐 추가 메뉴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제주 수육이나 접시 수육 뭐 이런 형식의 이제 메뉴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뭐
가격도 10,000원에서 13,000원에서 안 시키기도 좀 애매한 그런 이제 메뉴들이 꼭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추가하는 비용들이 더해져서 고깃값이 뭐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한 끼 먹는 비용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, 고깃값이나 뭐 횟집은 서울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. 오히려 고기나 횟집 회는 더 맛있게 먹었던 느낌이 있습니다. 2박 3일 동안 이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썼으니 남은 기간 또 빡세게 좀 일해서 휴가 동안 쓴 지출을 메워야겠네요.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.